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꿀에 대한 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꿀이 막 지금 꿀에 대해서 좀 전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양봉인들이 좀 명심하고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리 이제 꿀에 대한 좀 얘기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제 크게 나와서 꿀의 종류가 있죠. 꿀의 종류는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무나 식물에 따라서 꿀의 종류가 정해지게 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꿀의 형태를, 그 종류를 보면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자파꿀이라는 게 있죠. 자파꿀. 요즘에는 야생화 꿀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자파 야생화 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중점적으로 따는 우리 아카시아 꿀, 그죠? 그리고 아카시아 꿀 끝나면 이제 또 자파도 한번 따고, 또 밤꿀이 또 있습니다. 밤꿀. 이 세 가지 외에도 뭐 피나무 꿀도 있고, 뭐 유채꿀, 옥꿀, 쌀이꿀, 뭐 감로꿀이라는 거, 뭐 등등 같은 지역에 따라서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나무의 꿀을, 특정의 나무의 꿀을 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꿀의 종류 중에서 특히 이제 감로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로꿀. 저도 이제 감로꿀 딴 지가 몇 년이 안 됐는데, 감로꿀이 그 나오는 그 형태는 고온일 때 나온다 합니다. 고온. 요즘에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계절이 봄이 없고 조금 전 겨울에서 따뜻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서 바로 여름으로 가죠. 시기적으로도 전에는 꽃의 그 피는 그 어떤 구분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 들어서는 구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꽃이 동시다발로 피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어떤 그 특정의 꿀을 따기 위한 그런 그 아카시아면 아카시아, 밤꿀인 밤꿀, 자파면 자파, 이렇게 구분이 가는데, 특히 아카시아, 순수한 아카시아를 따기 위해서 따려고 하다 보면 꽃이 동시다발로 피기 때문에 다른 그 자파가 섞이죠. 그래서 어떻게 순수한 그 꿀을 따기 위한 조건이 많이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중에서 감로꿀은 여튼간에 고온일 때 나오는 꿀인데, 어떻게 보면 꿀이 아니죠. 꽃에서 나오는 꿀이 아니고, 낮이 고온 현상에 의해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이 식물이나 나무 잎에서 스스로 자기 잎을 보호하려고 하는 물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액체를 내뿜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액체가 당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당분이 있다 보니까 벌들이 물어다가 전화를 시켜서 꿀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꿀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감로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로꿀은 꽃꿀이 아니다 보니까 당도가 떨어집니다. 일반 꽃꿀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면 덜 달고, 그 다음에 감로꿀은 약간 시큼한 맛이 나요. 끝맛이. 저도 감로꿀은 몇 년 전부터 따는데, 하여튼 올해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상 기온을 보니까 평년보다는 좀 기온이 조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감로꿀은 우리가 더울 때 나오는 꿀이다. 꽃꿀이 아니라 잎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더울 때. 그래서 이제 감로꿀이 당도가 떨어지고 좀 약간 그 맛도 틀리고 향도 틀린데, 매스컴을 보니까 감로꿀이 우리 사람 몸에 좋은 그 황산화 물질이 일반 꿀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여튼간에 하여튼 우리가 꿀의 종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로꿀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또 한번 따보시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꿀을 뜨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여러분들 아시죠? 굳는 현상.
꿀을 따랐을 때 굳는 현상, 그게 이제 결정화라고 그러는데, 결정화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꿀이 굳는 현상을 결정화라고 그러는데, 자, 이 결정화 현상은 저온일 때, 저온에 있을 때, 꿀이 안에서 이렇게 굳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온도상으로 뭐 15도C 이하라고 그럽니다. 15도C 이하가 지속될 때 꿀이 약간 결정화, 굳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굳는 현상은 우리가 꿀의 그 성분이 전화당으로서 보통 과당하고 포도당으로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꿀의 성분은. 그래서 그 과당하고 포도당으로 이루어졌는데, 과당보다는 포도당 성분이 많이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정화, 굳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많이 경험을 하죠. 특히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면 특정한 꿀에서 결정이 안 되는 꿀도 있고 되는 꿀도 있습니다. 병에 담아놓던 말통에 다 보관을 해놓던 겨울을 지나게 되면 이게 꿀이 굳는 형태, 결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도당 성분이 많은 꿀이 결정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히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밤꿀은 결정화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밤꿀이 지금 몇 말 남아 있는데, 밤꿀은 저온에 놔도 결정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아카시아도 결정이 안 된다. 아카시아 꿀도 보통 포도당보다는 가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꿀하고 아카시아는 과당 성분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식물꿀이나 나머지 꿀은 대부분 포도당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결정이 됐을 때 또 우리가 꿀을 좀 채밀을 해서 판매하게 되다 보면 이런 사항, 결정화되는 그 원인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꿀이 결정화가 됐을 때, 굳어졌을 때 또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방법도 아셔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꿀이 굳는 현상, 결정화가 되면 요거를 보통 중탕을 시키면 됩니다. 보통 45도에서 50도 사이에 그 물 온도를 맞춰서 거기다가 병째 놓고, 뚜껑을 열고 병째 놓고 좀 시간을 오래 두면 다시 꿀의 형태로 그 굳었던 게 다 녹습니다. 그래서 꿀의 형태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예. 온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안에 있는 효소가 죽기 때문에 보통 45도C 정도 기준으로 해서 물을 데펴서 거기다가 우리가 꿀을 용기에 담은 꿀을 놓게 되면 원래대로 오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튼간에 우리가 꿀을 판매할 때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굳는 현상입니다. 자, 모르시는 소비자분들은 꿀이 굳으면은 가짜 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설명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더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봉인 스스로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사항을 좀 알고 꿀을 판매하실 때, 판매를 안 하더라도 모르시는 분들 만나서 꿀 얘기 나오면, 꿀이 굳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굳는 것이니 그건 가짜 꿀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꿀이 굳는 현상이 있다라고 좀 알고 설명을 해주시고, 많이 그 홍보를 하다 보면 이런 의심의 어떤 그런 것이 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결정화되는 거는 꿀의 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당보다 포도당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은 성분이 들어왔을 때, 꿀이 들어왔을 때 결정화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결정화가 됐을 때는 물을 한 45도에서 50도 사이에 맞춰서 거기다가 중탕을 시키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요즘엔 뭐 그 전자레인지라는 게 있어서 저도 해봤지만 너무 막 끌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잠깐 전자레인지에 잠깐 녹여도 원래대로 싹 풀어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튼간에 우리가 결정화대에서는 특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온에 있을 때 굳어지는 우리가 그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거, 가짜 꿀이라서 굳어지는 게 아니라, 여튼간에 그거를 좀 잘 아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튼간에 그 요즘에는 이제 꽃 피는 그 형태가 많이 막 동시다발로 피고 꽃 피는 시기도 많이 땡겨졌고 이 고온 현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어떤 꿀을 따기는 사실은 조건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꿀의 수매의 그 형태가 그렇게 잘 돼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밀원이 적죠. 예. 잠깐 그 길어야 딱 2달 동안 꿀을 채취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아카시아 빼고는 사실은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수한 꿀을 꼭 고집을 할 것이냐. 예. 다시 말하면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꿀 속에는 어떤 효소가 있습니다. 그 어, 효소에 의해서 잠깐 꿀이 발효가 되죠. 발효가. 그래서 이제 순수한 아카시아 꿀을 따더라도 만약에 효소가 살아있는 꿀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색도 바뀝니다. 예, 색도 바뀌고 아무래도 향도 좀 날아가겠죠. 오래되다 보면.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면 수분 농도도 자연적으로 날아가서 또 더 되게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꿀은 그 묵은 꿀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수록 꿀이 좋다라는데 그건 아마 효소에 의해서 더 사람 몸에 좋은 그 형태로 바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에 아카시아 순수한 어떤 일정한 순수한 꿀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수분 농도가 많은 꿀을 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가 들어오는데 내가 숙성꿀 좋은 꿀을 따시는 분들은 시간을 많이 주게 되다 보니까 다른 꿀이 섞이겠죠. 자연히 많이 섞이겠죠. 그러면 순수한 아카시아를 100%로 볼 때 자파가 과연 시간을 두면 둘수록 다른 그 꿀이 많이 섞이겠죠. 그래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시간적도 안 되지만 여튼간에 우리나라 그 현재 그냥 기준이 수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순수한 아카시아를 따기 위해서 바로 벌들이 꿀을 몰고 오면 물끓이든 뭐든 바로 채미를 하는 겁니다. 순수한 아카시아 꿀을 따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벌들이 꿀만 물어다 놓고 채우면 바로 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납품하게 되는 거고 판매가 되기 전에 또 이제 수분을 빼야 되겠죠. 농축해 놓고 수분을 빼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저 숙성꿀, 좋은 꿀을 따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에 상황이 그러니까 물꿀을 따서 납품을 하지만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납품을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물꿀을 딸 이유가 없습니다. 물꿀 뭐 농축기에 그 가서 또 하려면 그것도 비용 들어야 되지요. 시간 들어야 되지요. 시간만 좀 더 주면 됩니다. 벌들한테. 내가 조금 덜 따더라도 시간만 조금만 주면 농축을 안 할 정도의 농도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소비에 벌들이 꿀을 물어다 놓으면 스스로가 자들이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변질이 안 될 정도의 수분 농도가 되면 얘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뚜껑을 막아 나옵니다. 그거를 밀게 시킨다라고 그러는데 밀게를 시켜 나옵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 소비 전체의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뚜껑을 막았을 때 우리가 꿀을 따게 되면 보통 다 20% 이하의 꿀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물꿀을 따시던 뭐 농축꿀을 농축을 안 할 정도의 수분 농도의 꿀을 따시던 그런 우리 봉주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튼간에 우리가 꿀을 그 채비를 해서 팔게 되면 사실은 일반 우리 소비자분들은 글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꿀에 대한 이미지라고 그럴까 제가 느낀 점은 좋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분한테 내가 꿀을 권유했을 때 과연 이분이 의심 없이 꿀을 사실 것이냐. 글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모르는 분한테 꿀을 권유하게 되면 가짜 꿀을 먼저 의심을 하곤 합니다.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인들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꿀을 파실 때 최소한의 결정화 현상 같은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파실 때, 꿀을 사시게 되면은,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실온에 보관해 둬서 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렇게 저온에 노출됐을 때 꿀이 이렇게 굳는 형태가 있는데, 그게 결정화라는 현상으로서, 그게 가짜 꿀이 아니라, 꿀 속에는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졌는데 포도당 성분이 많은 꿀이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드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또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금방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양봉인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요즘에는 그나마 시대가 좋아져서 뭐 검색만 한번 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좀 앞으로 좀 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냥 뭐 간단하지만 우리가 양보인으로서 꿀에 대한 인식을 많이 홍보를 좀 해서 꿀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좀 좋게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간단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올해는 그 예상 기온을 보니까요, 평년보다는 좀 온도가 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제 감이지만 올해는 좀 꿀이 조금은 뭐 괜찮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그 채비들 좀 많이 하시고 또 좋은 꿀 많이 따셔서 좀 판매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꿀에 대한 얘기 간단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